오늘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크게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고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사고력 중에서도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필요할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자신에게 되물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직장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요구되고요. 그리고 오늘 강좌에서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몰입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몰입을 통해서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학습 목표이고요. 그중 세부적인 학습 목표 첫 번째는 사고력의 중요성과 정의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몰입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몰입을 위한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고 매일매일 실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몰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입 이론의 창시자는 칙센트미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몰입을 플로우라는, 영어로 FLOW, 플로우라고 명명을 했고요. 몰입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는 느낌이거나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플로우라는 말을 썼습니다. 쉽게 말해서 몰입은 1차적으로는 한 가지 대상에 진심으로 진정성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래 의미는 일념 집중을 통해 슈퍼의식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비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개념이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에 빠져서 주변에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잘 인식도 안 되고 하는 어떤 것에 하나에 빠져 있는 집중된 상태를 몰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몰입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인생의 비밀이 몰입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비슷하고요. 몰입을 하게 되면은 일에 대해서 즐길 수도 있고 여유롭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집중력도 높아지고 굉장히 빠져들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가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집중하고 몰입해서 일을 하는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든 일을 하기가 싫어서 그냥 모든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모든 것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게 여러분한테 더 유익할까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한 이야기여서 제가 굳이 질문을 하는 게 조금 멋쩍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에 몰입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을 하든 간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무엇보다도 성과에 보다도 더 앞서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만족스러운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몰입은 제가 드린 그 장표에서 보는 대로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몰입을 해야 될지, 몰입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입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 칙센트 미하이는 삶을 훌륭하게 가꾸는 것이 몰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과제와 실력의 함수관계라는 그림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솔직히 해석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과제의 난이도와 자신의 실력에 따라 달라지는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몰입 이론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대각선 방향으로 가야지 몰입이 이루어지는데, 실력과 과제 난이도에 따라 심리 상태가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몰입은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 수준이 높을 때, 그리고 실력이 높을 때 생기는 것이고, 이때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집중도를 높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일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뭘 시도를 하시나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즐겨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밟아 나가고 있는 과정에 굉장히 충실해야 저희가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결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실제로 열심히 해야 될 부분들을 챙기지를 못하죠. 그 일에 집중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낼까, 또 좀 더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없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몰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몰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실제 여러분이 남산의 초입에 계단 앞에 서서 꼭대기에 있는 케이블카 끝에 있는 계단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저 목표점까지 빨리 올라갈까? 아니면 좀 더 이제 힘들이지 않고 쉽게 올라갈까? 이거를 연구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한 계단 한 계단을 충실하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집중해서, 내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가 저 목표에 도달하겠다라는, 내가 저 목표에 도달하면 어떤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겠지라는 생각 등등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을 하면서 결과치까지 다다를 수 있어야 몰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목표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한 의지와 자신감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이제 다른 데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한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굉장히 가치를 두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이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든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해야 더 이제 높은 목표치에 다다를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남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강한 의지와 자신감은 사실은 자기가 꼭 해야 된다는 절실함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해보겠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그리고 저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일에 빠져들게 되고, 어떻게든 그것을 어려운 고비가 생기더라도 넘어가고 싶어 하고, 또 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는 부분들이 이 몰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나한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몰입에서 이야기하는 슈퍼 의식이라는 게 발동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슈퍼 의식이라는 것이 발동이 되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또 여러 가지 사고를 하게 되고 다양한 관점으로 보게 되고 하는 두뇌 활동이 극대화가 돼서 실제로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뭐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하게 되고 빠져들고 그 과정을 즐기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모두 쌓이고 긍정적으로 모여서 성공적인 몰입이 형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한때 몰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서울대학교에 황농문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몰입이라는 책을 내셔서 이제 뭐 한 곳에 집중하기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몰입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좋고 혼자만의 공간이 확보되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잡념을 떨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와 규칙적이고 땀을 흘리는 운동을 1시간을 넘지 않게 루틴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예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몰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뭐 이렇게 도전하고 그리고 굉장히 집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해보고 그리고 그 과정을 좀 더 중시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을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몰입에는 우리가 이제 몰입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몰입의 단계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대상의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집중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고요.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좀 시도를 해보는, 트라이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대상에 대한 집중이 끊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는 1단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몰입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집중하는 단계로 볼 수 있고요. 일이나 공부 등의 주제에 대한 집중이 일정 시간을 차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 일정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0%로 보면 70에서 80% 정도 이제 몰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단계는 인위적 노력이 유지되는 한에는 대상에 대해서 집중이 끊어지지 않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뭐 3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그 일에 대해서 온전히 그 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는 인위적 노력이 없어도 대상에 대한 집중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유지되는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게 최고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절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바람이 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주제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되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노력하는 주제에 대해서만 온전히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몰입이 되어 있느냐, 뭐 증거를 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몰입을 하게 되면 신바람이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요. 신체적으로 보면은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뭐 엔돌핀은 많이 아시죠? 우리가 뭐 웃을 때, 신날 때, 즐거울 때 나오는 게 엔돌핀인데 저도 세로토닌은 많이 이렇게 들어보진 못해서 세로토닌은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켜주면서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진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게 하는 뇌파와 호르몬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상태가 몰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는 증거인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을 대상에 굉장히 집중해서 하나로 모아져 있고요. 그리고 잡념을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의식을 초월한 슈퍼의식이 각성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슈퍼의식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슈퍼의식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무한한 정보와 영감, 창조력이 발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절대적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몰입이 안 된 상태와 몰입이 잘 된 상태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뭐 몰입이 안 된 상태는 저희가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경우 몰입이 잘 안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정신이 산만하고 많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집중을 하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몰입이 잘 안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뇌가 굉장히 느리겠죠. 거의 정지된 듯이 움직이고 판단력들이 굉장히 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뭐 공부를 하건 연구를 하건 일을 하건 간에 이 해당하는 내용들이 머리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상태를 저희가 몰입이 안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몰입이 잘 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일이 됐던 공부가 됐던 약간 이렇게 미쳐 있는 상태? 우리가 뭐 보통 저도 이제 뭐 작곡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김영석 씨나 뭐 박진영 씨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진심으로 즐겁고 빠져들어서 이렇게 미쳐서 하는 그런 상태가 몰입이 잘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집중되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굉장히 즐겁고 신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자꾸 더 떠오르죠. 영감이 감돌고 집중력, 판단력, 창조력이 극대화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취미에 관한 모든 정보가 깨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취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 몰입감과 정보감이 모두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나타나 있는 상태가 몰입이 굉장히 잘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몰입이 잘 된 상태와 안 된 상태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몰입이 잘 되지 않으면 저희가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몰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회사 생활이나 뭐 조직이나 직장이나 대학에서도 생활을 하다 보면 몰입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굉장히 성과가 같이 떨어져요. 저도 이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팀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 팀원들도 굉장히 집중력이 강하고 몰입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주변에 보면 정리도 안 되고 산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두 부류를 보면 그 둘이 내는 성과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과로 판단을 받는 학생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뭐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가 조직에서 뭐 월급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승진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야 되는 과정들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과라는 것에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 성과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죠. 여러분이 이제 뭐 영업을 하는 사람이면 물건을 많이 팔아오거나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거나 하는 것이 성과이고 뭐 또 반면에 어떤 부분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파트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또 이제 얼마나 철저히 관리를 했느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게 어떤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우리가 매니징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든 성과를 내야 되고 또 공부도 마찬가지죠. 학습에 있어서도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려면 굉장히 몰입한 상태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몰입을 통해서 나오는 특징적인 징후들을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면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고 계속 집중을 하는 노력이 며칠이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의식이 그 문제로 이렇게 꽉 가득 차게 되죠. 이 상태가 되면 그 문제에 집중만 해도 굉장히 쾌감이 얻어진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쾌감이 얻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어떤 부분인지 이거는 집중을 좀 해보신 분들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도가 올라가면서 쾌감이 또 증가하죠.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몸에 대한 활동들도 중요시 하는데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저희가 루틴을 형성해야 된다고 요즘에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몰입이 계속 이루어지면
그 몰입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기와 의욕이 굉장히 샘솟고 자신감이 생기고 낙천적으로 변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몰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평소와는 달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얻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각이 섬세해지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이제 감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 지루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요. 문제 해결에 진전이 조금이라도 있고 이러면 굉장히 큰 희열을 느끼고 감동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신이 하는 일을 신성시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치관이 변화를 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몰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몰입이 됐을 때 안 됐을 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몰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몰입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하는 업무나 공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요즘 그 게임하는 거 좋아하죠. 온라인 게임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운동도 그렇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몰입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한 몰입은 슈퍼의식을 통해서 창조적 영감과 무한한 정보와 능력을 끌어내게 되는데요. 대상에 대해서 정신력을 집중하고 슈퍼의식을 각성시켜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말이 좀 어려운 말들이 많죠. 이 얘기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집중을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슈퍼의식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상에 몰입해야 돼도 뭐 굉장히 잡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의도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뭐 만약에 그게 뭐 운동이다 그러면은 뭐 푸시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푸시업 푸시업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대상에 대한 몰입도를 굉장히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게 생각하는 마음속에 마음가짐과 생각하는 능력을 모아서 이 대상에 대한 몰입도를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이 몰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없고 좀 단조로워 보이고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없애야 되는데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저희가 가치를 두는 것이 중요하지,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먼저 내버리고 판단을 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 생각을 딱 멈춰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뭐 책을 읽어야 돼요. 지금 시험을 봐야 돼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데 아 공부하기 싫다. 아 책 보기 싫다. 뭐 아 이걸 꼭 해야 되나. 이걸 해서 내가 뭐 점수가 얼마나 오를까.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시작도 못하죠. 시작도 못하고 몰입도 당연히 못하죠. 이거는 그냥 우리한테 재미없고 하기 싫은 일이 되기 때문에 몰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 부정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아 그래 조금이라도 더 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고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책을 더 보면 내가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겠지. 내가 이거 뭐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고 정보를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좀 더 필요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에 몰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점점 이제 일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애정을 두게 되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좋지 않은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결국에는 이 몰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하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나쁜 감정을 걷어내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한 판단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일 그 자체에 대해서 뭐 공부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를 바라보고 일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일을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그 일에 빠져들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몰입과 슈퍼의식이 굉장히 연관도가 있기 때문에
슈퍼의식이라는 게 발동이 되면서 이 일을 하게 돼서 나는 너무 기분도 좋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몰입에 대한 이야기라고, 대상에 대한 몰입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에 대한 몰입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 내면에는 의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도 뭐 이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의식이라는 게 있고 무의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제3의 의식이라고 해서 슈퍼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슈퍼의식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퍼의식은 저희가 뭐 초샤이언 막 이런 것처럼 초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슈퍼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을 넘어선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초월한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슈퍼의식을 발동시키는 건 내 몰입도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보통 우리의 머릿속을 살펴보면 의식하는 게 한 10%라면 무의식이 9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뭐 생각하고 행동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굉장히 집중해서 행동해, 생각해서 행동해, 그냥 뭐 무의식으로 흘려듣지 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무의식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 이 머릿속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90%인 무의식은 우리가 평소에 항상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냥 습관 같은 겁니다. 이제 고정적인 생각이나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에 해당이 되는데, 자기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의식이에요.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과 습관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가 그거는 인류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이라는 거, 뭘 해야 돼 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죠? 하기 싫다. 하기 싫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일이야 라는 단어만 들으면 난 일하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그리고 이제 자신이 호감을 갖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무의식 속에, 굉장히 고정관념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단어만 들어도 그냥 벌써 하기 싫은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의식을 각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슈퍼의식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의식은 흔히 우리가 굉장히 신나고 즐거운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마음이 막 불안정하고 산만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발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의식에서 우리가 굉장히 하기 싫고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슈퍼의식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뭐 100m 달리기를 한다. 저쪽 목적지까지 100m를 달려서 가야 되는데, 나는 저쪽까지 남들보다 좀 빨리 달리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서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내보겠다, 내 목표를 한번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신나게 뛰어가겠죠. 뭐 열정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신나게 뛰어갈 텐데, 반면에 내가 저 100m 나 달리기도 잘 못하는데 내가 저걸 꼭 뛰어야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슈퍼 의식이라는 것을 깨워서 몰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에 대한 몰입은 슈퍼의식 그 자체에 몰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도 안 하고 어떠한 감정도 품지 않고 어떠한 대상도 이제 바라보지 않으면서 온전히 나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 나에 대한 집중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불평불만도 많고 산만하고 일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보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주변의 것들과 나를 비교하고 주변의 것들과 나를 자꾸 이제 상황에 대입을 시켜보고,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돼. 뭐가 안 좋아서 안 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몰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몰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몰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뭐 여러 이전에 굉장히 훌륭한 학자들한테도 많이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뭐 약간 위인전기 같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몰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직장 생활에서도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한테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숙제를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할 때 내가 꼭 해야겠다, 꼭 해봐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 굉장히 결과가 좋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이제 무의식 속에 제가 아까 일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무의식 속에 굉장히 하기 싫음이 남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무슨 짓을 해도 하기가 싫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해보고 싶다. 열심히 할 수 있겠다. 나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나한테 많이 안겨졌던, 저한테 많이 왔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뭐 뇌파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뇌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몰입을 통해서는 저희가 이제 뇌 기능,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에 뇌파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죠. 저도 이제 뇌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뇌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사고력이라는 걸 키우기 위해서 뇌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인 걸 알고 간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뇌파라는 거는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뇌에서 나타나는 전기 신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신이 굉장히 계속 작용을 하죠. 그것들이 뇌에다가 남긴 흔적을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평상시에 베타파 상태에서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타파보다 조용하고 편안하고 집중된 뇌파는 알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공부건 일이건 굉장히 생각도 잘 진행되고 일도 잘 되는 상태가 알파파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몰입이 굉장히 가속화되면 세타파라는 게 나타난다고 해요. 세타파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던 슈퍼 의식이 발휘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이제 베타파에서 시작을 하는데 베타파가 알파파가 되고 알파파가 세타파가 된 상태에 최종적으로 몰입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몰입이 되는 상태가 되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굉장히 영감도 많이 가지게 되고 창조력도 많이 생기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몰입을 통해서 평상시에 저희가 베타파와 알파파와 세타파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면은 언제든지 이제 뇌파를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조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전에 강의를 할 때 많이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요즘은 뭐 양치승 씨 같은 사람이 되겠죠. 굉장히 유명한 헬스 코치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몸을 굉장히 크게 늘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몸을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해서 타이트하게 줄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물론 몸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들이 뭐 무조건 뭐 먹으면 살찌고 굶어서 살 빼고 이런 게 아니죠.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이루어지는데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사실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게 어떤 일반 사람들은 잘 갖춰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살이 엄청 찔 때도 있고 빠질 때는 별로 없지만 살이 엄청 찔 때가 많은 거 보면은 잘 갖춰지지 않는데 굉장히 자제력도 있고
자기의 몸을 어디를 움직여야 뭐 어떤 부분들이 강화되고 또 어떤 부분에 살이 빠지고 또 근육이 형성되고 하는 부분들을 지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고 몸으로 또 자기가 느끼고 실험을 해본 거죠. 뭐 체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자기가 운동을 해서 이제 뭐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키울 수도 있고 또 어느 날은 또 먹는 것들을 자제하고 또 다른 방면의 운동을 해서 몸을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자유자재로 되는 겁니다. 그런 경제에 오르는 거 쉽지 않겠죠. 그 몰입도 마찬가지고 이 뇌파를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몰입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많이 연습을 하고 또 무엇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몰입 단계로 가는 경로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순간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몰입을 해서 굉장히 집중력 있게 일을 해보고 또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지 않은 반대 케이스에는 뭐 저희가 매일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지만 살이 안 빠지는 사람처럼 똑같은 거겠죠. 열심히 해보려고 계속 하지만 잘 안 되는 사람처럼 몰입도 마찬가지로 잘 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몰입을 하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한 엔돌핀이나 뭐 세라토닌 이런 것들이 나와서 굉장히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뇌 기능이 당연히 향상이 되면 생각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하는 능력은 당연히 굉장히 향상이 빨리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저도 궁금해서 책도 보고 굉장히 여러 사람과 또 유명한 분들 강의에도 가보고 이렇게 해봤었는데 4차 산업혁명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꼭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지금도 세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는 저는 뭐 물론 좀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뭐 인터넷을 찾아봐서 자료를 찾고 뭐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좀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했던 시대인 것 같은데 제 나이가 가름이 되시겠죠.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온리 책을 다 봐야 제가 뭐 숙제도 해낼 수 있었고 또 뭐 자료를 어디 부분을 서치하고 이러고 찾아보는 게 빠른 게 아니라 전문을 다 읽어야지 내용을 다 읽어야 아 이 부분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해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굉장히 그 원천적인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처럼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키워드만 넣으면은 따다다닥 이렇게 정보들이 유관된 정보들까지 관련 정보까지 다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되게 다르죠. 지금은 뭐 키워드들만 이렇게 뭐 찾아서 해보더라도 금방금방 자료를 찾을 수 있고 그 자료들을 모아놓은 포털 사이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것들끼리 비교를 해서 또 자료를 찾을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뭔만 하고자 한다 그러면 옛날보다 정보의 양은 뭐 10배, 20배가 아니라 수천 배, 수만 배 많아졌고요. 우리가 찾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얘기하는 소스들, 그러니까 요리로 치면 요리를 할 수 있는 원래 재료들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저희가 요리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도 뭐 케첩도 주고 마요네즈도 주고 감자도 주고 뭐 당근도 주고 그런다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맛있는 프렌치 프라이 만들어 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료를 줘도
아, 정말 이걸 사람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하는 요리를 만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들의 차이는 뭐냐? 그럼 원재료를 다 똑같이 줬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작품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좀 별로인 작품을 만드는 그 차이는 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둘 다 무언가를 만들 때는 뭐 튀기고 볶고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워크하드라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 농사를 짓던 사회, 우리나라도 뭐 산업화된 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산업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우리가 뭐 자동차를 생산해낼 수 있는 단계가 됐다. 뭐 농사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그러면 많은 근로자들이 뭐 3교대, 4교대를 하면서 계속 자동차를 열심히 조립하면 돼요. 그거를 그 원래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부품을 선택하고 이런 사람은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열심히 조립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뭐 자동차 공장이나 조선소 같은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되게 단순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단순 노동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단순 노동이라는 것만 열심히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사회는 이제 조금 더 변했지만 그 이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들 사시던 이런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게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선발을 할 때도 누구하고 뭐 일을 할 때도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사람 성실하니? 뭐 그 사람 뭐 부지런하니? 근면하니?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그 기본적인 것에 여러분이 나중에 조직 생활을 하시면 알겠지만 조직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은 성실이나 근면이나 이런 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뭐 남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업무 시간에 성실하게 일하고 이런 거는 기본인데 거기 한 가지가 더 얹혀졌습니다. 그거는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좀 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라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싱크하드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주어진 것들을 잘 조립해서 많이 만들고 또 능숙하게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남들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워크하드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싱크하드의 개념은 그냥 단순히 많이 만들고 뭐 여러 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창조적인 것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싱크하드의 개념이라고 달라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워크하드의 개념이었다면 일에 대한 부분들이 능률을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약간은 좀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돌죠. 그러니까 워크하드의 개념이면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해야 된다는 개념이 가깝다 보니까 일은 주어지니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고요. 이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일을 하기가 싫어지고 능률도 떨어지고 성과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성과가 낮으면 당연히 조직 내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가 자신한테 불이익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싱크하드의 개념으로 좀 바꾸면 일을 뭐 솔직히 뭐 게임처럼 재밌게 하긴 조금 어렵겠지만 일을 하는 마인드 자체를 좀 바꾸는 거죠. 그리고 뭐 부담감보다는 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나한테 하면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하다 보면 결과가 좋아지고 결과가 좋아지다 보면은 성과 역시 높아지는 당연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워크하드, 싱크하드는 일을 대하는 태도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은 대우를 받는 세상은 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창의성이라는 것은 별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게 뭔지 설명하기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일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보면서 아, 그 사람은 창의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개념이기도 해요. 사실상 약간 모순된 설명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과제를 한 가지를 내드릴 건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몰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과제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슬라이드 마지막 편에 하고 이제 워크시트를 같이 드릴 건데, 뭐 사람이 몰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몰입을 하는가? 나는 뭐 조용히 좀 명상을 하고 뭐 일을 시작을 한다, 내지는 뭐 눈을 감고 잠시 생각을 하고 뭐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한다든지, 이제 몰입을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난 일을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한번 해볼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에 접근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닌데 자신이 어떤 일이나 공부에 있어서 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과제를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제 목소리로 한번 녹음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또 들어보시고, 어, 최근에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코로나가 좀 더 또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쨌든 강의가 정상화되는 날을 저도 빨리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다음 주에도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강의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과제를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제는 이제 웹하드가 없어진 학과도 있기 때문에 뭐 정 안 되면 제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